예, 수험생 여러분,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 32번이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요거는 뭐 별표의 3개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요거는 출제 1순위로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한 문제로도 또 나오고 또 종합문제 속에서 나오고, 그래서 항상 양도세 납세 절차, 신고납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거는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매년 나오는 것을 건너뛰는 해도 있지만 그냥 항상 출제 1순위로 생각하시면 되고, 35회 시험은 출제될 가능성 90%다. 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학습 범위, 학습 방법, 핵심 쟁점은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핵심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럴 때 예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고 확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습니다. 예정신고 납부 안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산세입니다. 확정신고 납부 안 해도 가산세예요.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예정신고 신고기한이요.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 그러면 일반 원칙적으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죠. 근데 시험에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렇게 바꿔서 나왔고, 또 양도일로부터 2개월도 아닙니다. 본인 생일날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 하셔가지고 다음번 예정신고기한 구해보라고 그랬습니다. 2월 14일 날 양도했다. 예정신고기한 언제입니까? 2월 14일.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4월 30일입니다. 항상 올라가기 때문에 2월 달은 28일까지밖에 없잖아요. 29일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4월 29일, 4월 28일 아닌가요? 아닙니다. 항상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4월 30일, 그 달의 말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주식 출자 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요. 상반기, 하반기, 분기가 아닙니다.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상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6월 30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8월 31일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식을 팔았다? 하반기 말일은 12월 31일이죠. 그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말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요.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그 허가일, 이게 포인트입니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이거는 자, 양도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자, 봅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어떤 양도자가 양도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데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원래 양도세는 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이잖아요. 근데 대금 청산일이 만약에 4월 13일입니다. 허가일이 5월 4일입니다. 그러면 예정신고기한은 언제냐? 자, 그래서 이럴 때는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다.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7월 31일이 됩니다, 여러분. 예정신고기한이. 자,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하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4월 15일 날 어떤 사람이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했어요. 근데 나중에 허가를 못 받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민법에서 배우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허가 못 받으면 다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낸 거 돌려주고 돌려받고 서로 골치 아파지니까, 자,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럼 법령의 반대적으로요.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이럴 때는요. 허가받아서 계약은 유효하지만 양도가 없으니까 이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이렇게 됩니다. 어떤 게 나중인지는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이 얘기고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허가구역에 지정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고, 부담보 증여 주의하셔야죠.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우리가 증여자한테 채무액 상당의 부분에 대해서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때 예정신고기한은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얘만 몇 개월이다? 3개월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부담보 증여의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양도차익이었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하는 거지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이었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는 또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시험에 단골로도 여러 번 물어봤고, 예정신고 기한 내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도 산출세액의 세액공제 혜택 없습니다. 예전에는 양도세가 예정신고 납부가 임의적이었어요. 강행적인 게 아니라 임의적이어서 안 해도 되는데 하게 되면요, 세원 확보에 조기 확보에 협력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양도세 확정신고 납부가 기본이고 원칙이고, 예정신고 납부는 임의적이어서 안 해도 되는데 하니까 세원 확보에 조기 확보에 협력했다. 그래서 세액공제,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정신고 납부가 강행적으로 바뀌어서 안 하면 가산세고요, 했다 해도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플랫폼, 지하철을 플랫폼에서 선로로 어떻게 뭐 실수로 하든 뭐라든 잘못해가지고 떨어져서 그 선로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실신해서 쓰러져 있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저기서 지하철 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 뛰어들어가서 그 선로에 떨어진 분을 구해내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또 거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분이 계시는데 다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내는 그 의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용감한 시민상 주죠. 이런 분들 안 해도 되는데 했으니까 용감한 시민상을 줍니다. 그런 분들 인터뷰할 때 참으로 장한 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이렇게 구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위급한 상황에. 그러면 뭐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면 그런 분들 똑같이 천편일적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저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나 하는 행동이 아닌데. 자, 소방관이 불 하는데 불 껐습니다. 당연히 할 일 했을 뿐이죠. 용감한 시민상 안 줍니다. 경찰관이 도둑 잡았습니다. 용감한 시민상 안 줍니다. 근데 소방관이 불 끄다가 무섭다고 도망갑니다. 경찰관이 도둑 잡다가 무섭다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처벌받습니다. 자, 이제 예정신고 납부는 강행적이라 안 하면 가산세고 했다 해도 세액공제 혜택 없습니다. 자, 안 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예정신고 납부겠네.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조세 총론에서 배웠어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불성 실가산세,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40. 자, 사기친 거 아니고 부정한 방법 아니고 그냥 신고기했네,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20%. 자, 그래서 이거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한번 최근에 나왔었고,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 10%입니다.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고지서 발부되기 전에 납부 고지 전에 납부정화산세는 1일 0.02%, 10만 분의 21로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정신고 납부를 다 봤고요. 이제 확정신고 납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확정신고 납부 신고기한은 양도일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을 때는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한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요. 과세표준 금액이었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때도 확정신고는 하여야 하는 거지,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까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예정신고 해야 한다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자, 신고기한 내, 확정신고기한 내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더라도 역시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 가산세 역시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정화산세 똑같습니다. 예정신고 납부는 확정신고 납부. 확정신고요,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다음 연도 뭐하러 또 확정신고를 또 해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략할 수 없다면 틀리고. 근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세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법에 열거된 몇 가지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꼭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요거 어떤 거냐? 예정신고 했는데도
확정 신고. 자 보세요.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원칙은 이거고요. 자, 갑이라는 양도자가 있는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때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자, 양도수익이 4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예정 신고를 했습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확정 신고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정 신고 한 자는 확정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하러 또 예정 신고 한 자는 확정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또 보세요, 토지를 팔았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인세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럴 때 이게 비례세율 대상일 때, 뭐 50%, 40% 비례세율 대상일 때는 따로따로 계산하든 합해서 90%로 계산하든 결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달라져요. 자, 과세표준 금액이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 적용받는데 합산해서 과표가 달라지면 더 높은 세율 적용받아서 세금 계산이 달라진 이런 경우에 두 번째 예정 신고할 때요, 합산해서 7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예정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양도한 거 없고요. 그럼 다음 연도 5월 달에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 신고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정 신고한 자는 확정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합산해서 요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누진세율 대상이니까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져 세금계산 달라진 이런 경우에 자, 두 번째 합산했어야 되는데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합산하지 않고 또 요 3천에 대해서만, 요것에 대해서만 또 합산하지 않고 요것에 대해서만 예정 신고를 했습니다.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진 이런 경우인데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정 신고한 자는 확정 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 등을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하거나 그럴 때 마지막에 그걸 감안해서 예정 신고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여러분 주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의하시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물론 이때 미리 예정 신고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 세금으로서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겠지만 어떻게든 합산해서 확정 신고해야 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예정 신고 기한 내 무신고, 과소 신고한 후 확정 신고 기한까지 나중에 다음 연도에 신고하거나 수정 신고를 했다면 해당 무신고, 과소 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50% 감면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하는 신고 같은 거 할 때 예정 신고, 확정 신고는 남남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정 신고 안 하면 가산세입니다. 근데 예정 신고 안 하면 가산세고 다음 연도에 확정 신고를 이행하더라도 가산세 적용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정 신고를 불성실합니다. 불이행이에요. 불성실했습니다.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이행했다 할지라도 예정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이행하더라도 예정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다만 완전 남남은 아니고 동문수학과는 짝이다 보니까 예정 신고 불성실했는데 다음 연도 확정 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이 예정 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 신고 가산세 몇 프로 깎아줍니까? 요거 50%를 감면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팔면 무조건 예정신고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다만 예정신고를 불성실했다 그러더라도 최소한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라도 해야지 그나마 가산세를 절반을 깎아주니까 세금 부담 줄어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예정신고 납부라는 경우에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는요. 자, 우리가 수시부가라는 게 이 사람이 조세를 할 우려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면 관할 세무장은 얘가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시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여러분,
미리 세금 낸 거 있으면, 그때 세금 낸 게 있으면 요번에 정식으로 예정신고 납부할 때 자, 공제 빼고 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은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수시부가세가 있을 때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땡입니다.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빼고 나머지만 납부합니다.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 땡입니다. 확정신고 납부할 때도 똑같아요. 앞에서 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결정 경정한 세액, 수시부가세가 있다. 앞에서 세금 낸 게 있으면 확정신고 납부할 때도 이를, 여기 포인트입니다. 공제하여 빼고 납부합니다. 공제하여 빼고 나머지만 납부합니다.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한다.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X입니다. 자, 꼭 확인하시고요. 여기를. 자, 우리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중에 따른 가산세인데요. 고유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이요. 증축 바닥면적액의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한정해서 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몇 년 내요? 5년 내 해당 건물을 양도합니다.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이미. 그럴 때는 건물 신축 증축하고 나서 5년이면 증거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페널티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페널티를 주냐면 감정가액 중에 쓸 때는 감정가액이에요. 증축은 증축한 부분에 한정해서. 환산취득가액 중에 쓰면 환산취득가액이 몇 프로요?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는 말은 5% 가산세를 정합니다. 최근에 이거 3년으로 바꿨고 5%인데 100분의 5인데 100분의 3으로 바꿔서 나왔었죠. 또 자,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감정가액 중에 쓰면 감정가액이, 환산취득가액 중에 쓰면 환산취득가액이 5%인데 산출세액의 5% 가산세를 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산출세액의 5%가 아니라 요거 감정가액 중에 쓰면 감정가액에, 환산취득가액 중에 쓰면 환산취득의 5%지 산출세액의 5% 정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숫자도 확인하시고 요것도 확인합니다.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봐야지 고수라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자, 요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적용합니다.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징수와 환급입니다. 양도세 징수요, 여러분. 자, 결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 납세지 관할 세무사항은 고수자가 확정신고 납부에 따라서 해당 양도세로 납부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당연히 그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를 해야죠. 세금 안 낸 거. 근데 예정신고 납부의 경우도 똑같고요. 추가 납부세액의 징수. 납세지 관할 세무사항은 양도소 과세중과세액을 결정 경정한 경우에 양도소 총결정세액이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세액은 해당 고주에게 알린 날로부터 30일 내 징수한다 그랬습니다. 알 30인데 여러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납세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납세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액이 여기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관할 세무장이 다시 세금을 계산했더니 그 결정세액이, 관할 세무장이 다시 결정한 세액이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만약에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자, 부족한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1,000만 원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징수를 합니다. 자, 징수를 하는데 어떻게 징수한다? 무조건 갑자기 그냥 세금 내라고 만드니까 알린 날로부터 며칠 내? 30일 내 징수합니다. 알 30. 그래서 최근에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이게 옳은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 30 기억합니다. 알 30. 그러면 계속 내용을 이어서 보시면요.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도세 환급인데, 이 환급은 보시면요. 납세지 관할 세무장은 과세기간별로 양가로 1회, 아까 양가로 1회, 동그라미 2의 금액의 합계액이 양도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한다.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이것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다른 세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납세무자가 이번에는 반대로요. 납부한 세금이, 신고 납부한 세액이 만약에 신고 납부한 세액이 2천만 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시 관할 세무상이 결정한 세액이, 결정세액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번에는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 500만 원 더 냈잖아요. 이 500만 원은 어떻게 한다? 자, 환급 돌려주거나 아니면 다른 세금에 충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한번 바꿔서 나온 것은 60일 내에 환급해야 한다. 하여튼 뭐 기간 나오면 틀려요. 기간은 없어요, 이거. 자, 아무 때나 이제 이거 더 받은 게 있으면 환급하거나 아니면 다른 세금에 충당한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분할 납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허용되죠? 물납은 안 되지만
납부할세액이 얼마요?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이거 동그라미 기억번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초과할 때 그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요?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분납기한 꼭 확인합니다. 납부할세액 자 1천만 원 초과할 때 우리가 재산세나 종부세는 납부할세액 250만 원 초과할 때 제가 윙크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양도세는 1,000만 원 넘게 내는 거 우습습니다.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분할 납부 꼭 기억합니다. 재산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3개월.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 양도세는 2개월입니다. 자, 분할 납부 꼭 요건 꼭 알아두시고 반드시. 분할 납부 기준을 보면요. 자, 양도세는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2천 이하, 2천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납부할세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니까 이 말은 납기내 최소한 1,000만 원 내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200이면 최대 분할 납부 가는 금액 얼마입니까? 200. 1,400이면 최대 분납 가는 금액 얼마예요? 400. 1,000 내고 나머지니까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800일 때 최대 분납 가는 금액 얼마입니까? 800. 자, 여러분 1,000 내고 나머지 자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라는 것은 자 납기내 최소한 1,000 내고 나머지 금액이요. 그렇게 제가 맨날 강의했는데 시험에 나왔던 것이 정답적으로 나왔던 것이 자 납부할세액 1,600일 때 최대 분할 납부 가는 금액은 600만 원이다. OX요. 납부할세액이 1,600일 때 최대 분납 가는 금액은 600만 원이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납기내 최소한 1,000 내고 나머지니까 그래서 600만 원. 자, 이렇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못 맞추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2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그러니까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2,400이다. 최대 분납 가는 금액 1,200. 절반 내고 나머지니까.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3,6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는 금액 1,800. 절반까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물납은 안 된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물납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납부세액에 부가세목은 없어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액의 20%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20% 뭐 10% 부과된다 이러면 틀려요. 양도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다는 거.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요. 소득세법상 고조의 양도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 이거 5년이죠?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페널티를 줍니다. 감정가액의 몇 프로요? 3%가 아니라 100분의 5,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자, 틀렸고 2번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돼서 발생한 양도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문자는 물납을 신청합니다.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양도세는 물납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물납 안 돼요. 양도세는.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3번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다. 여러분 양도세를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소방관이 불 났는데 불 껐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안 하면 가산세고요. 자,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 없다. 4번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 하는 지난 후 2개월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양도세 납부할 세액이 2,000 이하일 때는 1,000 내고 나머지잖아요. 그러니까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지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거지 50% 아닙니다. 50% 이하의 금액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것은 2천만 원 초과했을 때가 그렇습니다. 2천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 그래서 납기내 1,000 내고 나머지 50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죠. 5번입니다.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자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아니래요. 그냥 무신고했네요. 그럼 무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요?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그렇죠? 자, 신고 안 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요. 사기친 거면 40인데 그냥 무신고니까 몇 프로? 20%. 자, 그래서 5번이 옳습니다. 정답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정답이었네요. 네.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니까 31회 때 문제네요. 보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세 과세 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 틀린 거예요. 1번 법령에 따른 부담부 증여의 채무에 해당한 부분으로서 양도를 보는 경우. 자, 부담부 증여에 보니까 얼핏 보니까 예정신고 기한을 묻는 문제네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게 포인트죠. 2개월로 바꿨는지 꼭 확인하고 3개월 맞네요. 자, 납세에 관한 세무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렇죠? 부담부 증여는 3개월. 2번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예정신고 납부할 때 공제하여 수시부가세액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공제하여 빼고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빼고 나머지만 납부합니다.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지난 후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부요. 양도세 납부할 세액 분할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고 납기내 1,000 내고 나머지 2천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맞습니다. 4번 당해연도에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서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그럴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예정신고했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5번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죠?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리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출지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출지 예상 문제 보시니까 먼저 1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단 고자가 국내 소지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함. 납세지는 거주의 주소지이다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들? 주소지. 자, 거주자일 때는 당연히 주소지입니다. 국내 자산 양도하고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 부분으로서 양도를 보는 경우에 양도소 예정신고기한은 그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2개월. 아이고 아닙니다. 몇 개월? 3개월. 이거 상식처럼 반드시 알아두라고 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양도차익이 없을 때도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고 했고 물납은 허용 안 되는데 분할 납부는 되고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원칙 맞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이 등기된 국내 소재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 건물을 양도소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갑은 소득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이고 국세기본법상 기한 연장 사유는 없다. 2024년 3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간 언제입니까?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했어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니까 3월 15일이니까 5월 31일이 되겠습니다. 5월 31일이지 6월 달 아닙니다. 2번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 세액공제 혜택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했을 뿐이지. 예정신고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관련한 무신고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는데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이만큼이 부과되는데 확정신고 납부 시에 예정신고 관련한 가산세가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부과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번 예정신고 납부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 포유등재와 양도소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해당 양도소득세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여러분, 이거 어떤 얘기예요? 가, 필, 차, 장, 그 다음에 소, 기과죠? 예, 이거 알고 있는지, 계산 과정을 알고 있는지. 자,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할 때요. 산출세액을 구할 때. 자, 보세요. 양도 차익에서 장기 포유등재와 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 그럼 과세표준이죠. 여기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 알고 있는지, 가필상 수기과 알고 있는지 묻는 지문이었습니다. 옳죠? 4번이 옳습니다, 여러분. 확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달입니까? 아닙니다. 자, 확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시니까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세 과세 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보니까요, 이거는 옳은 거. 1번에 2024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 2024년 6월 30일에 예정 신고할 수 있다. 여러분, 양도 3월 21일 양도일이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5월 31일이 되는 거고, 예정신고기한. 자, 6월 달에는 30일은 예정신고할 수 없어요. 예정신고기한이 5월 31일이니까. 2번 확정신고 납부시 납부할세액이 1,600만 원인 경우 60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여러분, 양도세 납부할세액 분할 납부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 2천 이하, 2천 초과로 나눠서 2천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니까 납기내 얼마 내고 1,000 내고 나머지. 그러니까 1,6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금액 600만 원. 저랑 맨날 연습했잖아요. 자,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3번 예정신고 납부시 납부할세액이 2천만 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아닙니다. 양도세 분할 납부는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2천만 원이면 당연히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2천만 원이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다고.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잖아요.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게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아이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5번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않은 아이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요. 자, 우리 다음 테마는 33번 테마는 다음에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힘내시고 항상 여러분은 저의 삶의 자랑과 보람입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